그 이유가 여군이란 이름 때문에. 말 똑바로 해라, 남군 앞에서 웃음 흘리지 마라 부터 해서 그런 정신교육을 받는 거죠, 새벽에. 여자로서 받는 훈련이네요. 그럼요. 훈련도 아니지. 비공식 훈련이었겠죠. 그러니까 미소 짓거나 웃으면 이제 꼬리치지 마라, 그거죠. 먼저. 아, 진짜로? 네네. 그럼 특공 여군들의 임무는 뭔가요? 특공대에서 하는 임무들은 이제 뭐 편의대, 그리고 대테러 작전, 그 다음에 특공무술, 다양한 임무들을 했어요. 편의대는 뭔가요? 편의대는 그 작전 지역에 있을 때 이제 등산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상 있는 인원들을 이제 식별하는 임무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뭐 할머니 역할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누군가를 식별하고 등산객으로도 위장을 하고. 자, 그럼 독거미 대대에서 여군들이 네. 생각하는 707 여군은?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또 특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보병으로 05년도에 임관하고 항공병과로 전과해서 헬기조종사로 14년 임무 수행하다가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1인 기업가 리프러츠로 활동하고 있는 배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이상사님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이상사님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한번 조종사 선글라스인데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좀 고풍스럽네요. 네, 조종사 명품 조종사 선글라스라고 헬기 조종사들은 조종사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임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완전 교관님, 교관님이시네, 완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 선글라스를 보자 위에 올려두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간지나네요.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특공대도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그럼 여군 특공대 중대장이었나요? 네. 3호 특공대 내 정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3호 특공 특수임무 중대장을 했습니다. 특공대에서 여군 중대장까지 했으면 이거 은근히 남군들한테 느껴지는 괴리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군 부사관 12명을 관리하는 중대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팀원들도 여군? 네네. 그래서 여군 부사관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특공 중대고, 나머지 팀들은 병사들, 지금 용사들을 관리하는 팀장들로 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만 유일하게 간부로 조직화된. 그럼 특공 여군들의 임무는 뭔가요? 특공대에서 하는 임무들은 이제 뭐 편의대, 그리고 대테러 작전, 그 다음에 특공무술, 다양한 임무들을 했어요. 특히 경호 임무까지. 편의대는 뭔가요? 편의대는 그 작전 지역에 있을 때 이제 등산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상 있는 인원들을 이제 식별하는 임무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뭐 할머니 역할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누군가를 식별하고 등산객으로도 위장을 하고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용. 네네. 그러면 그건가요? 독거미 중대? 맞아요. 독거미 부대. 독거미 부대. 네. 여군들로 이루어진 특공 부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707 제가 나왔잖아요. 네. 707도 여군이 있는데. 네. 자, 707 여군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본 적은 가끔 있지만 많이 볼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본 적은 있다. 네, 소문 많이 들었죠. 자, 그럼 독거미 대대에서 여군들이 생각하는 707 여군은? 로망이죠. 그들은 707에 가고 싶으나 이제 사실 특임 중대도 선발돼서 오는데 1순위는 707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선발될 때 그게 잘 자격 조건이 안 됐을 때 그 다음 특공 중대로 오기 때문에 항상 707의 로망이 있는 중대원들. 그래도 실력은 뒤지지 않습니다. 707에 못 들어가서 특임 중대로 오게 된 거죠. 독거미 부대 여군들은 어떤 훈련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유단자들이에요. 태권도 5단, 6단, 그리고 뭐 5단, 6단이요? 네, 5단, 6단은 기본이고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자원들인데 그들이 하는 임무들은 거의 특공무술이 줍니다. 매일매일 특공무술을 하고 그다음에 헬기 레펠이나 그다음에 뭐 대테러 임무, 그리고 권총 사격. 거의 특공대 707하고 비슷한데 공수 훈련만 없는 것 같아요. 헬기 레펠은 하지만 공수 훈련은 없다. 네, 대신 헬기 레펠로 영 레펠, 뭐 후면 레펠해서 다양한 레펠들을 훈련을 하는데 정말 실력자들이죠. 여군이 영 레펠을 한다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오면 막 무서워하는 여군들 없나요? 저만 무서워했고요. 전 중대장이었으니까. 우리 중대원들은
정말 점프해서도 하고 너무 잘해서 제가 진짜 엄지척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준비된 인원들. 지금은 아닌데 저희 특전사에서 과거에는 장교분들이 중대장으로 오시면 체력이 좀 뒤처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사관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 완전 1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갔을 때 저한테도 이제 그 보직장교님이 전화 와서 보병학교 구대장 할래, 사모특공 특임중대장 할래 했을 때 전 당연히 군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사모특공 가겠습니다 했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잘 견디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했을 때 제가 그때 믿는 건 제 체력과 나이 젊을 때 24살이었으니까 날라다녔을 때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저한테 첫 면담할 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사모특공 특수임무중대장은 중대원들하고 잘 지내는 게 바라는 거 하나. 이거 하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터치할 게 없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어떻길래 이랬나 해서 딱 중대원실로 가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싸한 거예요. 왜? 전임 중대장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대원들하고. 전임 중대장은 남자였나 여자였나? 여자도 당연히. 계속 여자만. 계속 여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나 했더니 너무 여성스럽고 운동을 싫어하셔. 조용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모특공은 사실 조용히 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원들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거리가 하고 중대장님의 그 역할이 많이 준 거죠. 아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훈련을 같이 병깨기도 하고 특공무술도 하고 또 계속 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끈끈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이가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가면 이제 딱 얘들이 우선은 날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특공무술을 할 때 뭐 누구는 격발을 하고 누구는 뭐 자동차를 띄워넣고 막 하는데 중대장은 보통 체력도 잘 못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이제 특공무술 시범만 하는 걸로 해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병깨기 내가 하겠다. 중대원들이 놀라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깨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중대장님 했을 때 저는 아니다, 내가 하겠다 했는데 저 진짜 겁먹었거든요. 진짜 이 병깨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했어요. 저 독거비 부대 친구들을 진짜 한 번도 못 봤네요. 사모특공 남군들은 봤는데 여군들은 못 봤네. 군생활하면서 저도 여군들을 볼 기회가 707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수다 보니까 12명이다 보니까 임무를 하더라도 조별로 나눠져요. 3명, 4명씩. 그러니까 너무 소수다 보니까 마주칠 일 없을 건데 그래도 가끔씩 현충원 작전. 이제 대통령님 VIP 경우에 정장 입고 무전기 든 사람 중엔 여군 중대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군으로 처음에 입대를 하셨어요. 여군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3, 4, 14기로 육군 소령으로 20년 하시고 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여군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딸만 셋이에요. 그 중에 제가 둘째.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인의 대. 왜 군인의 대를 굳이 이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조금 문제아였거든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막 한글도 못 대고 들어가서 거의 그 성적이 양가 수준이었어요. 양가지만. 유일하게 체력만 수였어. 그 정도로 저도 뭐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학생 때는 이제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진짜로요? 네, 대신 꼰다고 그런 건 안 했지만 꼴찌에서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를 많이 이제 무시하고 첫째하고 셋째하고는 많이 비교가 됐죠. 소위 말하는 일진이셨네요. 일진 뒤에 따라니까 일진은 제가 가르쳐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대학 갈래? 공장 갈래? 대학 안 가면 공장은 공순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공장에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모모 냉장고를 닦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럼 대학 가겠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100점 이상 올리면서 인간 승리라는 별명을 얻고 진짜? 국립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쵸? 대학 4년을 생활하면서 군대는 사실 군인은 7살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다 보니 사관학교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제 꿈을 잊고 지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모집 게시판에 여군장교 포스터 모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뒤통수를 머리로 한 대 딱 맞은 줄 알았어요. 맞다. 내 꿈은 여군이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 난 여군이 꿈이었지.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라고 한 게 여군 사관 그 포스터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여군을 준비를 하게 되고 대학 졸업하고 16주 교육받고 소위를 인간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네. 여군으로서의 좀 문제점이 있었다면? 16주의 후보생 생활을 하는데 네. 남군하고 동등하게 받아요. 네. 그래서 뭐 문제라는 거는 크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군 훈육장교님이 워낙 이제 여군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많은 통제를 하셨죠. 막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요즘은 절대 그런 적 없겠지만 다 기상을 시켜서 복도에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거의 월차료를 주면서 여군 훈육관님이.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같은 훈련을 받는 똑같은 입장에서 새벽에 계속 굴려나가는데 그 이유가 여군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 똑바로 해라 남군 앞에서 웃음 흘리지 마라 부터 해서 그런 정신교육을 받는 거죠, 새벽에. 여자로서 받는 훈련이네요. 그럼요. 훈련도 아니지. 비공식 훈련이었겠죠. 그러니까 미소 짓거나 웃으면 이제 꼬리치지 마라 그거죠. 먼저. 진짜로? 네네. 후보생 때니까. 인간하기 전에. 후보생 때 남군들한테 웃지 말고 미소 띄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썸씽 있어서 CC가 되는 거잖아요. 유독 또 그게 CC로 잘 이루어지나요? 잘 이루어지죠. 왜냐면 후보생 때 이제 종교 행사를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눈이 많이 맞죠. 그때 이제 좀 자유롭게 풀어지니까 나머지는. 진짜로? 네, 그래서 종교 행사 가서 서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과 시간이 학과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든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그 후보생 때 커플들 결혼한 사람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없었어가지고 네. 너무 남자 같았나 봐요. 제 여성성이라는 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모특공에 갔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관을 했습니다. 네. 임관을 하고 나서 뭐 여군들이 받는 교육도 있나요? 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교육 아닌 교육이죠. 제가 그냥 핸드폰을 그냥 핑크 그때 모토로라를 가져갔는데 바로 불려갔어요. 그 위에 선임 소대장님한테. 왜 군인이 핸드폰 색깔이 핑크냐. 당장 검정색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제 섀도우나 속눈썹 붙였다 그럼 바로 불려가요. 그거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야. 속눈썹 같은 거. 네. 인위적인 거니까. 그리고 섀도우도. 입술 색깔 빨가면 무조건 안 되고. 진짜? 그래서 화장 자체를 안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에 선임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군인같이 못하다.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신교대 소대장이었었거든요, 소위 때. 그러니까 이제 신교대에서는 이제 똑같이 여군도 남자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그게 있었는지, 그때 많이 혼났죠. 선크림은 뭐 가능했겠죠? 당연하죠. 선크림은 당연히 바르는데, 이제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이제 제 동기가 여군들이 있거든요. 뭐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안 된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화장을 하고 와라. 그랬더라고요. 오히려 화장을 해야 되나 보네요. 관리를 해라. 거꾸로네요. 여군으로서 막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이런 교육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군들은. 아침에 그냥 대충 오면 혼난다는 거. 메이크업 안 하고 하면. 나 그래서 군대 가서 화장하는 거 배웠어. 757 여군 중대는 또 이제 외적으로 관리해야 돼. 근데 철달 되면 또 다 지워지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가서 다시 씻고 다시 화장하지. 그래서 속눈썹 붙이는 거, 네일 받는 거, 막 그런 거 전부 다 나는 20살 때 군대 있을 때 배웠어. 좀 다르네요, 707 여군하고. 그럼요. 707 여군은 꾸며야 된다고. 707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빨간 립스틱. 되게 진하게 화장을 한다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보통 여군들은 화장 진하게 안 해요. 부러웠겠네요. 일단 무서웠어요. 되게 인상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못 걸 그 카리스마. 그런 게 707에는 항상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은 군인이니까 그래도 여군끼리도 707 애들이 또 딴 데 가서도 또 인상 쏙딱 있었겠죠. 그렇죠. 기죽이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거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모특공 때 한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번접할 수 없는. 진짜. 되게 그래서 뭐지? 왜 서로 얘기 안 하고 하지 하는데 말을 붙이고 싶지만 707에서는 또 말 안 하고. 네, 일부러 그렇게 관리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웬만한 말 섞지 말고 하면서 자기네 그룹끼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때 훈련했을 때 한번 만났었던데 말도 못 걸었어요, 저는. 진짜로.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말 한번 붙여보지 그러셨어요? 아, 무서워가지고요. 707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군들이 네.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반대로 엄청 강렬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미모로도 뽑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무특공도 예쁜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맞아. 저 사모특공 네. 미녀 많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선발할 때 또 외모도 보죠. 왜냐면 키도 보죠. 네, 키도 보고. 아.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그 경호 임무할 때 웬만하면 선발돼서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다 예쁘고 카리스마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남군들 사이에서는 사모특공 또 독거미 부대 한번 또 여군들을 보는 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서로 저희들끼리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남군들한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또 진짜 결혼도 어쩌다 보니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낚아채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근데 네. 임신하고 이러면 못하기 때문에 사무특공에서 이제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결혼 안 하려고 하지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이쁜데 꾸미기까지 하면 이제 더 문제가 일으키니 사전에 꾸미는 걸 못하게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일과 이후에는 자율이니까 정말 180도 바뀌어요. 그 군인이었던 분이 완전 여자가 되면서 몰라보겠더라고요.